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49번째 시간이 되네요. 1인 영어 월전 시스템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죠. 제가 이렇게 기회라고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기회예요. 그 기회를 판단하는 건 본인인데 본인 수준에서 기회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기회라고 믿고 달려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반드시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태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에서 월천 벌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대가 지금의 소득 능력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명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요새 뭐 관심 있는 게 이제 태국 불법 체류자죠. 태국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우쭈쭈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쭈쭈, 우쭈쭈. 우주가 아니라 우쭈쭈죠. 제 손가락이 좀 안 좋아가지고 타이핑이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한국인은 왜 우쭈쭈를 하고 있을까요? 그죠? 태국인들을 바라볼 때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애들이 부자 나라인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까지 하면서 돈 벌고 있구나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쭈쭈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그 우쭈쭈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사실 굉장히 웃긴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우쭈쭈가 아니라 그냥 우쭈쭈쭈쭈쭈 지구 최상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의외로 미국 그 최정상층이나 또는 미국 중상층 이상은 주제 파악을 좀 한국인들보다 좀 잘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사람들 차이는 있죠. 음? 그 또 태국이라고 해서 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우쭈쭈쭈는 아니잖아요. 또 미국인이라고 해서 다 주제 파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 대화를 갖다가 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지식인층들이랑 좀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얘기지, 거기 뭐 사회 극빈층이라든가 중산층도 안 되시는 분들이랑 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벌어지는 그 미묘한 환경과 여기서 벌어지는 미묘한 심리와 여기서 벌어지는 미묘한 그 격차들, 특히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GDP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학원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본인을 갖다가 성장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간 이제 GDP 시스템 하는데, 이 GDP라는 건 이제 사실상 이거 장난질입니다. 그냥 뭘 한 거냐면은 국가 간에 그 서열을 매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응? 국가 서열을 매겨놓은 거죠. 물가 가치라는 게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뭐 빅맥 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2만 원 하는 게 한국에서 만 원 하고 한국에서 만 원 하는 게 태국에서 1,000원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나라마다 GDP 때문에 발생되는 그 물가 지수 때문에 장난질이 발생되는 겁니다. 화폐를 하나로 통일한다면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까요? 미묘한 차이만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이제 GDP는 그 지구를 통치하는 자들이 국가 서열을 만들고 이거에 정신 쏠려가지고 하는 서열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서열 장난질에 우리는 많이 휩싸여 있긴 하죠. 여기까지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GDP에 의해서 장난질 쳐진 서열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죠. 그 GDP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위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수평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 하위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는 결국 나라 간의 GDP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과거 한국이 돈 벌려면 미국 같이 잘 사는 나라 갔어야 됐죠.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시급이라는 게 졸라게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이잖아. 그럼 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한국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시급이 많습니다. 10배 이상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일하는 게 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한국에서 태국을 갈 때는 좀 별도의 비즈니스를 구상해야 되지, 한국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 업종을 가서 태국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도 동일한 임금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10배 미만의 가격을 책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태국에서는 살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 돈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거꾸로 우리가 한국에서 최대로 버는 돈을 가지고 미국 간다 그래도 미국은 일단 저희보다 GDP가 2배가 넘기 때문에 물가지수도 보편적으로 2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이 반토막이 난다는 게 얘기겠죠.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식적인 얘기를 본인의 삶에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저희?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우리 할 때 이제 태국이란 나라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 GDP를 한번 따져봅시다. GDP가 아니라 시급을 한번 따져볼까요? 한국의 시급은 뭐 대충 계산하면 10,000원 아닙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죠. 그리고 이제 태국의 시급은 한국의 시급보다 되게 대략 퉁치면은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0.1만 원으로 볼 수 있죠. 0.1만 원이고 숫자로 피는 게 날래나도 숫자가 자극적인가? 태국이 1,000원 똑같은 시간에 1,000원을 번다면 한국은 똑같은 시간에 10,000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죠? 네개 맞죠? 근데 미국은 똑같은 시간에 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대충 원화로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인 비율로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는데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동북아의 선진국들의 그 선진국이라는 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있겠죠. 그리고 저기 어디 대만 정도. 그 시급을 보니까 한국이 오씨 10,000원인 거야. 얘네 눈 뒤집히죠. 그럼 2만 원이라는 것도 눈이 뒤집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가기가 좀 힘들고 한국은 좀 왠지 만만해 보이니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게 또 들어오거나 또는 일본으로 가기도 하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뭔가 용기 있는 자는 무슨 짓을 합니까? 돈을 졸라게 벌어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실습니다. 그게 뭐 불법으로 들어오든 관광 비자로 들어오든 어떻게든 노력해서 한국으로 올 때 뭐가 드냐면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간과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엄청나게 쓴 상태에서 어디로 왔냐면은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돈을 써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맞죠? 돈을 써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응? 이 부분을 그대가 엄청나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돈이 이게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제가 뭐 대표적인 나라 그냥 태국 하나 적어놨는데 태국이 아니라 여기 베트남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한국 들어오려면 돈을 엄청나게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비자 발급 문제부터 해서 모든 걸 처리해주는 브로커한테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 돈을 어떻게든 마련합니다. 뭐 빌리든 뭐 자기가 벌든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돈을 번 다음에 갚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 돈이라는 게 뭐란 겁니까? 자기네 나라에선 시급이 1,000원이지만 한국이란 나라에선 시급이 10,000원이기 때문에 10배의 몸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뭘 썼냐? 돈을 썼습니다. 돈을 써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10배로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돈을 쓰니까 뭐가 됐습니까? 환경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이란 나라로 환경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인프라 구조에서는 죽었다 깨도 시급이 1,000원이기 때문에 삶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똑같은 시간에도 10배를 더 벌게 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존재하는데 한국은 10배고 태국은 그보다 10배 미치야. 당연히 부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를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바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제가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면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이 불법 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죠? 돈을 벌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얘네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감한 시도를 했잖아. 태국에서 살다가 과감한 시도를 해서 다른 나라 가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많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감한 시도를 해가지고 딴 나라 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의 이러한 무서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의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우쭈쭈 하고 있습니다. 왜 우쭈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사는구나 하고 안도감을 갖고 뭐 그런 기분을 갖고 쳐다보고 있죠. 근데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원장님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거잖아.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라서. 벌써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운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이고 그 태국 사람은 그냥 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국인입니다. 물론 이민자들이 있겠죠. 이민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뭐 때문에 본인의 레버리지를 위해서 이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꾼 겁니다. 인공적으로. 한국도 미국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미국에 간다. 불가능하죠. 돈도 뭐 적정 금액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살려면 벌써 생활비부터 2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비용도 준비 안 하고 미국 가겠습니까? 간 다음에도 뭘 레버리지 해야 돼요? 미국에서 뭐 2배, 3배 이상의 레버리지 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지만이 한국에서 미국 간 이민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낯선 환경에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용기 아닙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돈을 내면서까지 돈은 자본주의에서 자기 피입니다. 자기 생명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투자하면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순식간에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돈 써야 돈 번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맨날 하면은 그 공감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GDP, 나라마다 GDP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평균 시급을 비교해 주면은 그대가 금방 이해할 것이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야 될 거는 거기 한국은 우쭈쭈쭈 하면 안 되고 주제 파악을 하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장님 스스로가 한국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본인이 애국심이 엄청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항상 물어봅니다. 그대가 한국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냐? 어디 뭐 기부했습니까? 애들한테 기부금을 주거나 뭐 한 거 있어요? 세금 조금 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치잖아. 기본값이잖아. 누구나 국민 누구면 세금 내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정도 내놓고 어떻게 애국자고 애국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애국심이 많으면 한국에다가 뭔가를 많이 기여해야 되잖아. 어?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걸 갖다가 입증하는 거는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니까. 그대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뭘 써야 돼요?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는 자녀한테 쓰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교육생을 자신은 자식처럼 사랑한다. 그럼 자식이랑 똑같은 시간하고 자식이랑 똑같은 돈을 써야 돼요. 그 정도 쓰고 있나요? 안 쓰잖아. 그럼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참 그 어이가 없는 경험을 좀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같은 것도 그래요. 자기는 뭐 독실한 신자다 그러거든. 전 바로 물어봐요. 어디 신자냐? 뭐 기독교다 그러면은 그래? 헌금 많이 냅니까? 헌금 별로 안 낸대. 5천에서 10,000원 낸대. 그래요? 그럼 어디다 기부를 많이 하시나요? 그런 것도 별로 안 한대. 그럼 교회에서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간대. 이게 독실한 건가? 평균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고 있대. 근데 그거를 그럼 본인만 독실한 거 아니야. 본인만 독실한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본인만 독실하니까? 제가 평가하는 거는 그 사람의 돈하고 시간이 그 정도로 많이 투자가 되냐 안 되냐를 저는 갖고 항상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튜티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진정성을 안 보여주고 있냐. 저는 입증을 뭘로 합니까? 제 시간 투자로 입증을 해드립니다. 응? 시간 투자 입증했잖아 제가 훨씬 더 많이. 그럼 저는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시간 투자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나는 진정성이 있다. 나는 독실한 신자다. 성실한 신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아닙니까?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리 듣는 순간. 근데 독실하다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시간과 돈을 얼만큼 많이 썼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런 사람 믿습니까? 자, 예를 들면 저런 거 아닙니까? 그때가 우동을 팔아요. 우동을 파는데 누구한테 우동을 팝니까? A라는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해 맨날. 우동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냄새도 너무 좋고 지나갈 때마다 발길을 멈추게 해요. 너무 멋진 명품 우동을 만들어주시는 사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걔한테 우동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 근데 비가 옵니다. 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돈 5,000원 주면서 우동 1인분 주세요. 바로 우동 말아줍니다.
이해됐어요? 그 우동 파는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5천 원을 냈을 때 5천 원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5천 원에 우동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럴 때만 우동을 준다니까. 어?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면은 뭔가 돈이 된다고 생각해. 어? 그 정도 돈이 되려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겠고 어떤 걸 해야겠어요. 잘 안 되죠. 말로만 하는 건.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거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너무 배고픕니다. 응? 근데 지금 우동 한 그릇만 저한테 자선을 베풀어 줄 수 있나요? 그거 줄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극히 드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래해야지. 핸드폰 맡겨야지. 핸드폰은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가지러 오겠습니다. 핸드폰 좋은 거 맡겨야지.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믿을 수 있잖아. 핸드폰이 더 비싼 거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게 레버리지지. 그 정도도 안 해놓고 그냥 자기를 믿고 우동 한 그릇 말아달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국 불법 체류자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레버리지 하려고 불법 체류를 혼자 힘으로 했을까? 응? 그거 뭐 배를 날르던 주로 배로 왔겠지 불법이면. 응? 그런 거 타고 할 때 불법으로 들어왔네. 비행기로 왔으면은 관광 비자로 들어왔겠지. 관광 비자 들어오면 일단 비행기 값 들었다는 거고. 어? 그다음에 관광에서 들어온 다음에 한국 내에서 어디 거주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거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각오하고 온 애들이라고 얘네들. 그러니까 뭐가 있어? 용기가 있잖아. 돈 벌려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가족들한테 빌려서 주로 마련하겠죠. 응?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환경을 태국에서 한국으로 바꿔놓으니까 시간당 1,000원밖에 못 벌던 몸값이 시간당 10,000원을 버는 몸값으로 변합니다. 뭘 썼어요?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품 말고 이제 기술력을 좀 살펴봐야겠죠. 기술력. 똑같은 기술력이라 할지라도 그걸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 엄청날 정도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개인한테 대입하게 되면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응? 실력이고 이거를 고객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니즈 충족도예요, 니즈 충족도. 고객의 니즈를 얼만큼 충족시킬 것이냐. 그 충족도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이게. 응? 쉽게 얘기하면 이거 고객 만족이야. 고객 만족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니즈 충족도나 고객 만족 능력은 똑같은 얘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돼요? 엄청 높아야 돼. 고고고 해야 돼, 고고고. 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울트라 슈퍼로 높아야 돼, 울트라 슈퍼로.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력이나 실력 같은 거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높은 게 아니라 고객이 좋아 죽을 정도로 환장할 정도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본인 능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게 왜 안 되냐? 그걸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게 굉장히 참 웃긴데 이제 기준이라는 걸 또 살펴봐야 돼요. 태국이랑 미국, 태국하고 그냥 한국 비교할게요. 여기 뭐 태국 사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언짢겠지만 그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논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보자고요. 태국하고 한국을 비교해봐요. 응? 한국 비교했는데 화장실 한번 볼까? 태국의 화장실. 응? 아 참담하죠. 돈까지 내고 써야 되니까. 사실이잖아. 응? 근데 한국 화장실은 어때요? 무료로 하는데도 환경이 끝내주게 좋아요. 환경이 끝내주게 좋다고. 따라서 한국의 관광청이나 우리가 노렸던 거는 그 화장실이 유럽이나 다른 서구 열강 국가들, 과거에 열강했던 국가들은 화장실이 개판으로 돼 있어요. 진짜 더럽거든. 심지어 길거리에도 오줌 갈기고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 해놓은 나라들도 있어요.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 비웃을 것도 못 돼. 오히려 중국은 도시 쪽은 지금 더 깔끔해진 거니까. 태국 화장실은 뭐 거의 다 돈 내야 되죠. 공짜도 거의 없어요. 돈 내야 돼 항상. 응? 뭐 어디 음식점 들어가면 공짜로 쓰긴 하겠죠. 그렇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의 화장실에 기술력을 도입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응? 기술력을 도입했어. 그럼 이 기술력을 도입할 때도 기술력을 도입한다 그러면 결국 여기도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돈 들어가요. 기술을 그냥 줍니까? 기술을 그냥 줘? 그래 똑같이 베꼈다 껍데기만 베껴도 돈이 들어가죠. 왜냐면 들어가는 설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태국 화장실을 갖다가 한국 화장실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돈이 들어간다고.
근데 태국의 화장실을 한국 화장실처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관광대국인 태국이 더 관광대국이 되겠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더 큰 관광대국. 태국이 더 큰 관광대국이 되겠죠. 아닐까요? 맞잖아. 응? 관광대국이라고 썼네요. 대국이 아니라 대국이죠. 제가 손가락이 좀 아픈 관계로 2개 정도를 못 쓴 상태에서 타이핑을 해서 그래요. 자, 이제 관광대국이 더 큰 관광대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더 버는 거지. 돈을 더 벌려니까 결국 기술력을 흡수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한 거야. 기술력은 공짜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짜로 되는 기술력은 기술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되게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것을 잘 못 써요. 왜 그러냐?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야. 기준이 자기야.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낮아요.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요. 어? 그러니까 뭘 또 못하냐면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것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는 이 정도는 만족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돈 써야 돈 번다는 거는 돈을 많이 써봐야지만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의 그 욕구를 안단 말이야. 응? 한국 선진국 화장실하고 태국 후진국 화장실하고 어떻게 같겠어. 레벨이 다르지. 어? 그걸 갖다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기술력하고 시설 설비하고 재료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태국 전체가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장소는 선진국화가 되잖아. 그럼 부분적으로 선진국화 된 데는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거길 가겠죠. 그래서 더 큰 관광대국이 전체적으로 볼 땐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준치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거든, 원장님들. 어? 원장님들이 그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준을 갖다 끌어올릴 생각 안 한다니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제가 원장님들 그 학원 시간표 시스템하고 그 개조하면서 제가 저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1,000만씩 더 벌게 해드린다고.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시간표에 대한 기준치고 고객에 대한 전략, 학생들에 대한 전략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거든. 그거 해줬을 때 만족도가 어땠냐? 만족도 제 생각에는 뭐 100%가 아니라 거의 1000% 이상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줬으니까. 응? 오히려 시간도 줄이면서 효과는 더 좋게. 그러면서 다른 강사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그러면서 교육비는 더 인상할 수 있는 체제. 그 인상도 재원생이 볼 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실력이죠. 실력에다가 어떤 거예요? 그걸 운영하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 마인드셋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정신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정신 환경이 1번으로 보시면 되죠. 환경이 올라가야 돈을 번다니까. 정신 구조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기술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투자 심리까지도 또 같이 올라가야 돼. 결국은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올리는 거는 돈을 써야 돼요. 돈이 안 되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요. 레버리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태국 불법 체류자 들어올 때 돈이 없으니까 거래를 한 거 아니야. 가족들하고 친지들한테 한국 가서 얼마큼 벌어주겠고 계획이 이렇게 된다. 그 레버리지가 됐으니까 돈을 빌려준 게지 그냥 줬겠어요. 응? 그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브로커에 의해서 일자리도 구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것도 다 돈이잖아. 그 돈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일한 다음에 갖겠다는 레버리지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생기지 않은 돈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하고 그런 걸 감행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레버리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태국도 레버리지를 했다 공짜로 만약에 이 기술을 가져갔다 그러면 공짜가 아니라 거래를 해줘야지. 응? 한국 측에 대해서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 몇 퍼센트 DC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 화장실을 지었을 때 본인한테 들어오는 어떤 특정 관광사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그 관광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한테는 이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무료로 다른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런 레버리지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행사도 투자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기 여행사 같은 건 그런 거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기니까 고객 유치가 더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무런 것도 없이 저희는 가난합니다. 저희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부자이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누가 도와줘?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뭐 우동 주인 생각하라. 우동 주인. 이 사람이 우동 가게 주인이야. 한국이. 이쪽은 그 우동을 먹고 싶어하는 고객이야. 근데 와서 맨날 이래봐. 한국은 너무나도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우동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제가 한국 우동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도 했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한테 한국 우동을 한 접시만 주십시오. 주겠냐? 응? 샘플 정도 주겠죠. 응? 근데 누구한테 주냐고 우동을. 어? 답이 나왔죠. 돈에 해당되는 레버리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응? 그게 차곡차곡 쌓였을 때 기술 이전이고 뭐 다 되는 거잖아. 응? 한국도 빙신이야. 고급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태국한테 넘겨주겠어요? 얘가 레버리지를 얼마큼 했는지를 볼 거 아니야. 왜냐면 각국 간의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랑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역 같은 게 인간의 기본값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욕구가 해결되면은 얼굴 싹 닦고 인간성 배반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저는 거래 안 하거든요. 거래하기가 싫다고. 내가 하기 싫다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랑 거래하는 게 좋아? 누구나 다 싫어해. 어? 그래서 라인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조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어? 나는 튜멘토랑 같이 하는 라인이 같이 있기를 원해요. 어? 그러면서 같이 돈 버는 것도 원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탈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탈자한테 고급 테크닉하고 노하우 간다. 고급 테크닉하고 노하우도 이해를 못하지. 왜냐? 튜멘토를 열심히 안 들었거든. 튜멘토 처음부터까지 듣고 듣는 것만 해도 안 돼. 왜냐? 주제 파악하면서 들어야 돼. 그대가 지금 돈 버는 게 900만 원 이상 넘어요? 그럼 1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그대가 돈 버는 게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5등급이야. 200만 원 미만은 9등급이고. 응? 근데 400만 원이다. 그럼 6등급이지. 제가 지금 해드리는 사고방식하고 개념은 1등급을 초월하는 내용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가 이해하는 수준이 5등급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응? 9등급이면 9등급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대 수준, 그대 기준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능 영어 1등급 이상이 된 실력자가 영어 강의를 하면은 9등급이 얼만큼 이해하겠어요? 딱 9등급 정도 이해한다니까? 5등급은요? 딱 5등급 정도 이해한다고. 그래서 튜멘토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대가 제가 하는 얘기를 극한값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극한값,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타임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을 더 하라고. 그래야지만이 그대 수준이 9등급이라 할지라도 8등급 때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대 수준이 5등급이라 하더라도 4등급까지 끌어올려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인식 안 하고 자기가 5등급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다 이해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인간들이. 인간은 세상을 자기 수준에서 봐요. 자기 수준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바라볼 줄 모른다니까. 갓난아기 때 생각하세요. 아니 유치원 때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알던 영어 선생님하고 지금 그대가 아는 영어 선생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비교대조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당신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그 차이를 느낀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어? 근데 그거를 당신은 지금 못 본다고. 왜냐? 당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제가 매번 여러 번 얘기하는데 당신이 45세가 넘었어. 45세. 응? 반올림해서 50이죠. 넘었는데 그 중산층을 꼽을 때 대충 얘기할 때 1인당 소득 500만 원 잡죠. 500만 원보다 덜 벌고 있잖아. 그럼 당신은 인생이 이미 엿된 정도가 아니라 망가진 거야. 인생이 똥된 거고 인생이 개판이고 인생 헛산 거라니까. 이럴 때 달콤한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돈만으로 평가합니까? 그거 뭐로 평가하는데? 네가 얘기하는 평가하는 기준을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 저는 답답하거든. 뭐 평가를 뭘로 하는데 인격? 인격이 높은 사람 분명히 존재하죠. 저도 압니다. 돈 없이도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네 인격을 입증해봐. 네 인격을 입증할 거는 지출 내역서밖에 없어요. 너 돈 어디다 썼는데? 응? 지난달에 쓴 네 지출 내역서를 갖고 와봐요. 어디다 썼는데?
생활비 하다 썼잖아. 애들 교육비 쓰고. 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 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 누구한테 선물로 뭐 준 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무슨 인격 얘기를 해? 졸라 웃긴 거지. 그럼 시간이라도 썼어? 그럼 타임로그 찍은 거 갖고 와봐. 응? 네가 어떤 기관에서 무료 봉사에서 일을 했고 이런 거 갖고 와봐. 그럼 네가 인격이 왜 좋은데? 뭘 했는데 인격이 좋다고 내가 판단을 줘야 되지? 그 어떤 판단도 없잖아. 그게 웃긴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괜찮으냐 물어보면은 답이 없어요. 확실한 게 뭐야? 시간과 돈을 어디다 썼냐? 그거밖에 없어요. 평가할 수 있는 게. 응? 그럼 대학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봐요? 걔가 학교 다닐 때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보는데 그게 뭐야? 대부분 교과목이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인성평가야. 인성평가는 저희 대학교는 90점 이상을 합니다. 그럼 90점이 기본값이란 뜻이잖아. 실제 평가는 10% 아닙니까? 응? 저희 회사는 인성을 중시합니다. 인성이 95%야. 그럼 95가 기본값이고 실제 5%에서 실력만 보고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그리고 실력보다 중요한 게 인격이라고? 아, 그딴 개소리를 누가 합니까? 개소리라니까. 압도적인 실력은 인격이고 뭐고 그런 걸 다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때가 지금 대가리가 깨졌어. 응? 응급실 실려갔어. 뇌수술을 급하게 해야 된대. 어? 급하게 해야 된다고. 약간 기억이 희미해. 그때 인턴 의사가 찾아와. 응? 자기가 뇌수술 요새 배우고 있대. 자기한테 당신의 머리를 맡기면 싸게 해준대. 당신 인턴한테 자기 뇌수술 맡겨 안 맡겨? 안 맡기잖아. 어? 근데 성격 지랄 같은 자기 동창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동창이 근데 인류 뇌수술 의사야. 응? 실패 사례도 한 건도 없어. 그때 자네는 누구한테 전화를 걸 거야? 당신이 그렇게 엿갖고 족같게 여기던 그 친구 의사한테 전화 걸지 않겠어? 나 좀 살려줄게. 봐, 그때도 선택한 게 뭐야? 인격이야? 아니잖아. 실력이잖아. 결국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기술력하고 실력밖에 없고 그대들이 힘써야 될 거는 니즈 충족도, 고객 만족 능력을 고고고 하기 위해서 뭘 쌓아야 돼? 본인의 기준치를 올려야 돼. 그래야지 니즈를 알지. 그 뇌 수술 전문의는 수술을 한 명 했기 때문에 인류 의사가 됐겠어요? 한 명 수술하고 어떻게 인류 의사가 되나?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지. 그럼 결국 뭐야? 걔 스승 또한 인류 의사였겠지. 그러니까 인류 의사가 되지. 그래서 라인이 존재하는 거야. 라인대로 그냥 이어 내려가거든. 응? 그럼 인류 의사가 되는데 밑에 있는 의사 새끼를 함부로 키울까? 절대 함부로 안 키우죠. 왜 함부로 안 키워요? 응? 쌀데기 없고 이상한 새끼들은 아예 다 차단해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명문대 시스템인 거야. 라인 키우는 거. 약간 조금 그동안 살았던 게 겹치면서 됩니까? 그럼 실력으로 압도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 압도적이어야 돼. 응?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짓이 뭐냐고. 중위 전문, 응? 고위 전문, 초중고 전문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 혼자 자기 만족해서 실력이 최고다 이거 하고 앉아 있잖아. 어? 저는 그 원장님들을 진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계속 찾는 거야.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터치해주면 올라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끔 발견해요. 그래서 기회를 주거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한번. 근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어. 뭐가 안 된 거야?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걸 개념을 이해 못 한다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하라고 그러면 아주 사소한 레버리지를 꾸준히 하면은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해준 레버리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응? 저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 같이 돈 크게 벌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같은 라인임을 계속 밝혀야 되지. 근데 안 밝히고 마치 자기 건인 것 마냥 모든 걸 자기가 터득한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냐고. 못 믿죠. 못 믿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안 주는 거라니까. 아닙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 믿음이 뭐냐고. 레버리지. 응? 이 사람들 뭐 했어? 레버리지 쓰려고. 돈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만 강조하는 거 같죠? 아니라니까. 돈 되는 거래를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 돈 되는 거래 들고 오라니까 이런 거 들고 오잖아 또. 제가 원장님의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학생을 한 명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좀 더 생각을 크게 하세요. 저는 원장님들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빨아먹을 생각이
진짜 일도 없는 인간이에요. 어? 그렇게 저를 쪼잔하게 보십니까? 어? 겨우 그 돈 때문에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 정도의 고퀄리티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이거 왜 해요? 그 의식에 있어서 원장님의 기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지속성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안락존이야. 응? 안락존. 이게 딴 말로 하면은 원장님만의 박스존이야. 이걸 못 벗어나. 이렇게 얘기해줘도 자기는 벗어났는데 뭐 안 벗어났다니까. 그대 기준이 낮아요. 어?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뭐가 나눠지냐면은 이것 때문에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부자하고 빈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응? 부자하고 빈자가 나눠지니까 부자는 결국 뭡니까? 이 기준이 높아 뭘 하더라도 기준이 높은 게 지속적 있게 간다고. 응? 그러니까 부자의 안락존 자체가 높다고. 응?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100층짜리 아파트에서는 100층 꼭대기가 부자한테는 기준점이야. 그 100층에서 바라보는 부자의 시선이 기준점이라고. 빈자는 1층이 아니라 지하실에 살잖아. 지하실에 밖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기 사는 것만 보여. 자기 사는 거니까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햇볕이라도 났으면 좋겠으니까 1층만 봐도 부럽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기준은 1층이야. 어?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가 나오겠냐고.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대의 수준이 5등급에서 9등급인데 어? 그럼 누구만 오겠어? 5등급에서 9등급인 사람만 올 거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야. 왜? 5등급에서 9등급인 사람들은 시달리는 게 일상이야. 돈 짜달려. 그리고 상사한테 치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대우 없고 그러니까 계속 치인다고.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는 관계를 이루는 게 여기 등급 애들이에요. 어? 서비스업 가면 그렇게 개난리를 치잖아. 이해됐죠? 백화점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백화점 직원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다 1등급 이상의 고객을 원해요. 왜? 태도가 좋거든. 응?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서로 막 싸워. 맨날 환불 같은 거, 환불도 말 같지도 않은 환불 얼마 많은지 알아요? 밑에서는? 어? 속옷 같은 거는 지가 한번 싹 입어보고 그걸 안 입어봤다가 가져와. 근데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털이나 얼 같은 게 입었다 안 입었다가 바로 나오거든. 그런 얌체 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졸라게 많아요. 이런 얘기 해주면은 또, 아, 나는 그렇게는 행동 안 하겠지. 근데 그 다른 거에서 그렇게 행동하잖아. 다른 거에서. 응? 다른 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대가. 그러니까 못 벗어난다니까. 그대 행동 패턴이 여기에 고착화돼 있어.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우치지 못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본인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 기준을 높인다는 기준이 자기 기준에 생각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대가 5등급이야? 그럼 그대는 5등급에서 이 기준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가 최고로 볼 수 있는 거는 4등급인데 이 4등급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원. 극단적으로 해야 돼. 극단적으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7등급이야. 그럼 그대가 아무리 기준이 좋다고 해도 그대의 수준은 7등급 수준에 머문다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근데 나이가 먹었어. 60대고 70대야. 응? 60대가 70대인데 본인이 여기 머물러 있어. 60대 70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이 콘크리트 같아. 거기에 뭐 암벽까지 들어있어. 암벽을 파내잖아. 거기에 철근이 있어. 철근을 잘라내잖아. 그 안에 온갖 석탄이 들어있어. 그 석탄을 빼내잖아. 그 안에 또 자갈이야. 이게 60대 70대의 머리 구조예요. 돌아버리게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인생을 다 깨닫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니까. 전 장유유서를 혐오합니다. 장유유서처럼 말 안 되는 게 어딨어. 장유유서. 나이 순으로 간다고? 나이가 들면 다 똑똑한가? 나이가 들면은 나이에 비례해서 최소한도로 이 등급에 비례하는 소득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갖고 있어야지 나이값 하는 거지. 지금 50대고 60대고 70대인데 아직도 이 구간이다. 그럼 자기가 나이만 먹었지 한 게 뭐가 있어. 응?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내에 살면서 여기도 통과 못했으면서 뭘 자기가 대단하게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얘기하냐고. 졸라 웃기거든. 어? 웃기는 걸 이제 평소 사석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전화로도 비교적 부드럽게 얘기해줘요. 근데 좀 깨우치라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요.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이 없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거기 하면서 원하는 거를 적으라 그랬을 때 원하는 것들은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적으면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하고 있냐 없냐도 제가 판단을 한다고. 제가 거래고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소원이 될지 안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예전에 이런 애도 있었거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왔는데 하도 기억이 인상이 깊게 남아가지고 내가 안 까먹어. 어? 한의대를 가겠다고 온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3 2학기 때야. 응? 애 남자를 보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찐따야 느낌이. 엄마도 똑같아 찐따야. 응? 왔는데 애는 뭐라 그러냐면은 한의대를 자기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왜 가냐 하니까 여자친구가 원하는데 그래 거기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물어보죠. 그래 너는 몇 년에 한의대를 갈 생각이니? 올해 꼭 가야 된대. 성적을 보니까 9등급이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 불가능이야. 1년 뒤에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 이게 장기 플랜이 필요해. 상식적인 인간의 두뇌라면. 응? 2년 정도는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 계획이거든. 답이 없는 거지. 응?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대. 응? 클리닉만 맡아달라는 거야. 컨설팅하고. 엄마는 또 그걸 도와. 애가 하고 싶다니까 지원을 하고 싶다고. 이게 뭐냐면 대갈통이 완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엄마하고 그 아들한테 1억을 받으면 될까요? 불가능해. 한 20억 내면 가능해. 기부금 어떻게 샤바샤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 나머지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걸 와서 돈도 같지도 않은 돈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20억 있으시냐? 그건 가능하다.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 나오는 순간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지. 뭐 몇백만 원 생각했겠지. 몇백만 원? 안 받아요. 응? 왜 그러냐?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줘도 그 교육 콘텐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를 팔 때도 판단 능력이 안 된 사람한테는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공해 줄 때, 뭐 153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무나 안 받는다 얘기하죠. 그게 왜 그래요? 능력이 안 되는데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는 원장님들이 많이 접해봤으면 모르겠지만 미친놈들이 많아요. 정신 이상자들이 꽤 돼요, 진짜. 저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조금만 느낌이 오면은 바로 피해버립니다. 장유유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놀이터를 한번 가보세요. 응? 놀이터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콜론으로 해볼까요? 놀이터에서 술 마시는 노인들을 가끔 봐요. 응?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어? 그 놀이터가 뭐 하는 데죠? 놀이터는 애들 노는 데 아닌가? 그럼 거기서 왜 술을 먹어? 응? 맥주 한 캔 정도 괜찮다. 거기 네 애가 놀고 있는데 응? 거기 술 마시면 안 되잖아. 담배는 왜 담배를 거기서 펴? 응? 애들 환경 만들어 놓은 데인데 가끔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노인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노인인데도 아직 그걸 못한 건 나이 값을 못한 거야. 왜 존중해야 되는데? 전 존중 안 해요 그런 사람. 어? 그 다음에 전철을 타. 어? 밤이야. 밤 10시야. 근데 거기 노인석 있죠? 노인석. 나는 그 노인석 왜 만든지 모르겠어. 시간이 늦었습니다. 밤 11시쯤 돼요. 그 노인석에 밤 11시쯤 되니까 10시 늦게 그러볼게요. 11시쯤 가까이 되니까 한 여학생이 타요. 고2나 뭐 고3 정도 돼 보이는 여학생이 탔다 이거야. 걔가 거기 앉아가. 나는 걔가 거기 앉아가는 거에 불만이 없어. 왜 불만이 없냐? 걔 표정을 보나, 걔 가방의 무게를 보나. 졸라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거기 푹 늘어져, 어? 젖은 섬이 축 늘어지듯이 늘어져서 앉아있는 애인데, 응? 나는 걔가 거기 앉아가는데 나는 1000% 동의하거든. 응? 별로 난 앉고 싶지도 않아. 근데 조금 있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웬 술 취한 노인네가 오더니만 애를 막 깨워. 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 노인석인데 이렇게 앉았냐고. 이 나라는 장유유서가 안 된다고 개지랄을 떨어요 거기서 또. 그럼 난 그 노인을 제지시켜요. 그리고 이놈의 할배야 술 냄새나. 왜 공공질서를 깨? 술 냄새 나면 택시 타고 집에 가든가. 응? 그 돈 없어? 그 나이까지 뭐 했어?
내려. 애 냅둬. 그리고 내보냅니다, 제가. 응? 짜증이 확 나거든, 하는 짓 보면. 근데 아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철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말리지 않아요. 제재도 안 해요.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저는 장유유서는 이 뜻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노인만 존경하면 돼요.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나이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존중한다?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 장유유서 저는 혐오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맞게 재정 능력도 갖추고 나이에 맞게 거기에 걸맞는 인격도 표준치를 넘겨가면서 살 때 그 밑에 올라오는 등급 애들이 존중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존중을 합니까? 자, 그럼 이제 원장님의 삶을 다시 보세요. 원장님은 지금 이 등급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레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왜 못했냐? 본인의 기준치가 낮은데 그게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안락존, 박스존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빈자가 빈자의 기준에 의해서 지속성을 갖고 안락존에 살아가니까 미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세요, 평생. 그래서 태국 바라보면서 우쭈쭈만 갖지 마세요. 미국 바라보면서 열등감도 갖지 마세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한국에 태어난 거고, 이걸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환경을 바꾸려면은 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를 써야 돼요? 레버리지를 하거나 그 레버리지를 돈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걸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못 바꿉니다. 그래도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뭔가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궁금합니다. 과연 기회를 잡을 사람이 있을지.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1인 영어학원 시스템 혁신 고수익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뭐 당일 느리실 게 당일날 바로 100만원 더 벌게 되는 즐거움도 느끼실 거고, 대부분은 그 1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또 그 이상의 만족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내 시스템, 돈 벌 수 있는 구조, 그 원장님의 정체성하고 맞게, 그리고 재원생 전략 어떻게 유도해서 고수익을 만드는지, 신규생은 또 어떻게 유입시키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신규 부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제가 해드립니다. 요거는 저기 교육비 999만원 받습니다. 할 사람만 하세요. 신청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999만원 입금하세요. 입금한 다음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중에 원장님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제 기준치에 미달된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중단을 하고 바로 교육비는 환불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교육비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그 900만원 이상의 프라핏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까지도 같이 설계해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원하는 걸 성취 못 시켜 드리게 되면 전액 다 환불해 드립니다.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대신 전제 조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해야 되고, 제가 뭔가를 시켰을 때 실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갑자기 뭔가 부응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갖고 이게 기회다라고 느끼신 분만 취하세요. 이거는 그 연락을 저기 튜티님들은 하지 마세요. 튜티님들은 하지 말고 여기를 처음 들어오셨거나 그리고 저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본인의 비즈니스를 확실하게 올리고 싶은 분만 하세요. 999만원 입금하고 그리고 저한테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입금하냐? 찾아보세요. 어디다 전화하냐? 찾아보세요. 그게 다 능력입니다. 그게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제가 키워냅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오케이.